여러분, 너무 바빠서 뉴스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정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데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이것저것 찾느라 고생이고 의미 없는 글이 너무 많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의 뉴스만 요약해서 매일 아침 보내주는 나만의 뉴스레터를 자동화해 볼 건데요. 코딩이요?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메이크라는 노코드 툴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사업에서 자동화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반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다. 이처럼 업무를 자동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많은 경우에 자동화가 가능하죠. 뉴스레터 자동화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럼 같이 뉴스레터를 자동화해 보시죠. 먼저 메이크로 들어와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뉴스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테크크런치를 사용을 할 겁니다. 테크크런치 보면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AI 분야의 소식이 궁금하기 때문에 상단 탭에 있는 AI 분야를 들어가서 뉴스를 가져올게요. 여기 보시면 뉴스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에서 먼저 이 뉴스 리스트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데일리로 뉴스레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일어난 뉴스, 24시간 안에 생성된 기사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 이상 지난 기사들은 이미 어제자 데일리 뉴스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오늘자 뉴스에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처음 해야 될 거는 이 뉴스 기사 리스트가 있는 페이지를 HTTP로 이용해서 가져온 다음에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기사들의 링크를 먼저 수집을 할 겁니다. 그 뒤에 수집된 링크 안으로 들어가서 뉴스 기사의 내용을 직접 발췌를 할 거거든요.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AI에게 요약을 맡기고 그거를 정리를 하면은 바로 뉴스레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 이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처음 해야 될 거 뉴스 리스트를 가져와야겠죠. 뉴스 리스트는 간단하게 HTTP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HTTP 모듈에서 메이커 리퀘스트 모듈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URL 부분에다가 테크크런치의 URL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몇 초 걸리지 않았고요. 이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 HTTP get으로 가져온 그 HTML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길거든요. 네, 여기서 이 많은 데이터들에서 뉴스 기사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AI를 활용을 할 겁니다. 원래 정규식을 이용해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정규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뉴스 기사 플랫폼마다 다르게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좀 상당히 귀찮거든요. 근데 AI를 이용을 하면은 동작이 100% 보장되진 않지만 그래도 99% 확률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I를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HTML에서 저희 테크크런치의 기사 리스트와 이제 타이틀 그리고 이 시간대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시간대를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나온 기사들만 추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한번 추려달라고 AI한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GPT를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사용하는 모델은 굉장히 많게 있지만 원래는 이제 4.5 미니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4.5 미니가 생각보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에 좋긴 하지만 좀 멍청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나온 4.1 미니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어시스턴트 롤,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역할을 가진 부분에다가 이 AI가 해야 될 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테크크런치의 기사 리스트를 전달을 해줄 거고 거기에서 타이틀, 링크, 데이트 타임을 제이선으로 정리해달라. 그리고 이제 제이선 예시를 같이 정리를 해주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진 HTML은 테크크런치의 기사 리스트고 기사는 총 30개고 각 기사의 타이틀, 링크, 데이트 타임을 이런 식으로 제이선으로 정리를 해달라 라고 이제 어시스턴트 역할을 가진 데다가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애드 메시지를 하나 더해서 유저 부분에다가 이제 실제 HTTP로 얻어온 HTML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얻어온 이 데이터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맥스 컴플리션 토큰은 GPT가 생성할 토큰의 개수의 최대치인데 이게 2048이면은 생각보다 짧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096이나 아니면 이걸 적지 않으면 최대치까지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4096이나 8192 이런 값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2의 배수로 올라가게끔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2048로 했을 때는 좀 잘리는 감이 있어서 4096으로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이선 리스트 형태로 잘 반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트 타임도 잘 반환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데이트 타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HTML에 있는데 이 AI가 파싱을 하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따가 에러 핸들링을 추가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사 타이틀, 링크,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을 잘 가져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리절트 하나로 퉁쳐서 보시면 이제 롱 스트링으로 나오잖아요. 저희가 기사 리스트 하나하나마다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링크를 기반으로 다시 HTTP get을 통해서 기사의 본문을 가져야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통으로 있으면
이거를 잘라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픈AI의 아랫부분에 이제 Show Advanced 세팅을 보시면 많은 값들이 있지만 이 리스폰스 포맷을 저희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이걸 JSON 오브젝트로 바꾼 다음에 파스 JSON 리스폰스, 그러니까 결과물을 알아서 JSON으로 파싱을 해줄 거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싱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반환되는 결과물이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JSON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생성된 결과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아까는 리절트가 롱스트링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컬렉션으로 바뀌었고 여기 안에 articles라는 어레이로 감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열어보면 각 어레이에 이런 식으로 타이틀, 링크, 데이트 타임이 컬렉션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어레이로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이거 하나를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33개의 기사가 있는데 원래는 30개가 제공되는데 AI가 뭐 이상한 걸 갖고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AI를 이용한 파싱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긴 하는데 33개면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아까처럼 데이트 타임이 없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를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싱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어레이 안에 있는 각 요소들을 알아서 반복해서 실행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가져와서 반복해서 실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 make에 존재하는 어레이 아이터레이터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어레이 안에 총 33개의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33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씩 꺼내와서 총 33번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아이터레이터 부분에 어떤 걸 반복을 할 거냐, 이 articles 부분, 이 부분을 다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33개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어레이지만 어레이 아이터레이터를 통과를 하면은 이 33개 하나하나가 각각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가져오고 싶은 거는 최근 24시간 안에 발행된 뉴스들만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저 33개를 매번 다 가져올 필요는 없죠. 오래된 뉴스들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24시간 안에 발행된 뉴스 기사만 가져오게끔 필터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터 이후에다가 HTTP 리퀘스트를 붙일 거기 때문에 이 모듈을 일단 달아두고요. 여기에다가 필터를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 셋업 필터를 통해서 컨디션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겠죠. 여기 데이트 타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월일, 시분 초, 그 다음에 이제 UTC를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데이트 타임의 형태를 하고 있는 스트링이죠. 문자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타임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문자열을 다시 실제 데이트 타임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파스 데이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데이트 형태를 어떤 포맷, 이 데이트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줘서 스트링에서부터 실제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타임을 파스 데이트의 앞부분에다 넣고 이 형태를 보시면은 이제 연월일 시분초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값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받아온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거 포맷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월일하고 중간에 t가 하나 있죠. 그래서 t를 작성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시, 분, 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뒤에 마이너스 7시 이거는 무시가 되는 거고요. 앞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파싱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교하는 기준은 이제 텍스트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중간에 내려보시면 이제 데이터 타임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싱한 이 기사가 발행된 시간이 저희가 세팅한 것보다 최근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later than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워크플로우, 이 시나리오가 실행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발행된 기사들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add hours 함수를 통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되는 시간 기준, 이거 이제 now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될 때마다 이 now에다가 그때 타임 스탬프 값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24시간 안에 발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4를 써주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러면 작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이 파싱 데이터를 할 때 이 데이트 타임 뒤에 마이너스 7이 붙어 있었죠. 이렇게 되면 이 뒤에 마이너스 7시 이거는 무시가 되는 거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시간대를 말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7이면 이제 미국 정도겠죠. 하지만 한국은 UTC 플러스 9입니다. 시차가 16시간이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차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과 테크크런치는 16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데이트 타임 기준으로 16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가 실제로는 동시간대에 올라온 기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차를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발행된 최신 뉴스들이라고 해도 시차를 포함을 하면은 마이너스 40시간이 감안이 되어야 되겠죠. 계산이 살짝 복잡할 수는 있는데
시차를 고려한 시간을 더 빼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차가 16시간이 차이가 나고 거기서 또 이제 24시간 안에 발행된 뉴스 기사들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나우 기준으로는 40시간을 빼야 우리가 생각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아까 그 데이트 타임이 없는 경우 같은 데서 에러가 발생을 할 텐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다가 밸류가 잘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파스 데이터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왔다 하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째인지 한번 보면은 이제 19번째 번들이죠. 그래서 19번째 번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데이트 타임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유효하지 않은 날짜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이크의 약간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지 이 셋업 필터 부분에다가 에러 핸들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에 핸들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이 데이터 밸리디티를 확인하는 작은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보통 그럴 때 이제 set variable 모듈을 많이 씁니다. 딱히 어디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시나리오에 있든 없든 큰 상관이 없는 그런 모듈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유효성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짜를 비교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뒷부분에다가 우클릭하고 add 모듈을 한 다음에 set variable을 해줄게요. variable 네임은 그냥 date validity 써놓고 이 variable value에다가 저희가 아까 했던 그 pass date 그 부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모듈에서 이 입력된 데이트 타임을 파싱하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그때 이 모듈에서 에러가 나오면서 그걸 이용해서 에러 핸들링을 붙여주면은 이런 필터에서 에러가 날 걸 미리 한번 걸을 수가 있죠. 그래서 포맷은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필터가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필터를 지워버리고 뒷부분에다가 필터를 다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컨디션은 이제 파스 데이트로 할게요. 네, 컨디션을 아까랑 똑같이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툴스 저희가 밸리디티 체크하는 이 부분에다가 우클릭하면 이제 에러 핸들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그노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나리오가 쭉 진행되다가 유효하지 않은 데이트 타임이 나오면은 이렇게 에러 핸들러로 쭉 빠진 다음에 무시가 되고 다음 게 실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음에 만약에 이 에러 핸들러를 통과를 했다. 그러니까 이 밸리디티 체크를 통과를 한 경우에 이제 HTTP에서 이제 링크를 넣어주면은 각 기사에 해당하는 기사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HTML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져온 HTML 데이터를 다시 오픈AI GPT를 통해서 실제 기사 내용과 타이틀만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GPT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똑같이 이제 4.1 미니를 사용을 할 거고요. 최대 토큰 또한 이제 4096으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add 메시지에서 이제 어시스턴트 부분 이 GPT가 해야 될 일을 적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 GPT가 해야 할 일을 적어줬는데요. HTML을 줬을 때 이제 실제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해서 제이선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add 메시지에서 이제 유저 롤에다가 실제 저희가 기사에서 가져온 HTML 데이터 이 부분이겠죠. 이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오픈AI 이 모듈에서 실제 정리된 기사 제목과 내용이 반환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 개의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10개 정도 기사가 24시간 안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가져온 건데 데이터들을 이 가져온 10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로 모아서 요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모으는 거는 네, 아까 아이터레이터랑 반대로 어그리게이터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어그리게이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어레이 아이터레이터랑 세트가 되는 어레이 어그리게이터가 있고요. 이거는 아이터레이터를 통해서 하나하나로 반복된 요소들을 다시 하나의 어레이로 합쳐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건데 어레이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재활용할 일이 있다면은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처럼 텍스트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텍스트 어그리게이터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텍스트 어그리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툴스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데요. 툴스를 치시고 조금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텍스트 어그리게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어그리게이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소스 모듈 같은 경우는 아이터레이터랑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어그리게이터가. 그래서 어떤 아이터레이터로부터 나온 데이터들을 하나로 다시 묶을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어그리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던 이 어레이 아이터레이터랑 세트잖아요. 그래서 소스 모듈 같은 경우는 이 어레이 아이터레이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온 그러니까 오픈AI가 추출해준 그 제이선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AI의 리절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색깔로 딱 이렇게 구분 지어진 이 부분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하나가 요소별로 이렇게 분해돼서 작업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하나의 어레이로 묶이는 이 구간이 이 약간 진한 회색깔로 표시된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 어그리게이터에서는 앞에서 추출했던 많은 기사들의 제목과 컨텐츠를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거를 다시 GPT한테 넘겨서 이걸 이용해서 요약을 해달라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GPT를 연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컴플리션 만들어주는 모듈을 붙여주고요. 근데 요약이나 어떤 문장을 생성해주는 경우에는 조금 똑똑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같이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는 이제 4.1 미니를 사용을 했지만 뉴스레터를 만들거나 어떤 뭔가 생성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만들 때는 조금 똑똑한 모델인 저는 이제 4.1을 사용을 할 건데요. 4.1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5 시리즈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고급진 그런 뉴스레터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제 4.5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4.5는 이제 너무 비싸서 저는 4.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애드 메시지에서 어시스턴트 롤로 이 GPT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유저가 전달해준 뉴스 기사들,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해준 거죠. 그걸 정리해서 데일리 뉴스레터로 만들어 달라. 먼저 뉴스 기사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H1 태그로 써달라. 맨 위에 H1 태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기사들을 3개에서 4개의 주제로 묶어서 각 주제를 요약해서 H2 태그로 작성을 해달라. 그럼 큰 주제 3개에서 4개가 H2 태그로 작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각 주제 밑에 3개에서 4개의 개조식으로 뉴스의 내용을 정리해달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스를 다 영어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뉴스레터가 영어로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말로 작성을 해달라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시스턴트 롤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유저 롤을 넣어줘야겠죠. 유저 롤은 앞에서 이 텍스트 어그리게이터가 모아준 텍스트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플리션 토큰, 그러니까 최대 아웃풋 토큰 같은 경우는 2048은 조금 작을 수 있기 때문에 4096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뉴스레터가 생성이 될 거잖아요. 그럼 생성된 뉴스레터를 어딘가로 보내줘야 되는데 뭐 메일로 보내도 되고 슬랙으로 보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슬랙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노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실 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데 저는 디스코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이제 샌더 메시지로 저희 채널에다가 보내볼 텐데요. 네, 저희 기타 채널에다가 보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내는 메시지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GPT죠. 생성된 뉴스레터를 보내줘야 되니까 직전 GPT의 리절트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실제로 잘 오는지 한번 전체 시나리오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뉴스레터까지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근데 문제가 이제 디스코드에다가 연결을 할 때 에러가 떴는데 이 에러 같은 경우는 뭐 보낸 거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2000자가 넘어가면 이제 디스코드로 한 번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오는 에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PT한테 요청을 할 때 글자 수를 조금 작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뭐 1700자나 1800자 정도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2000자 이상인 경우에 글자 수 길이 검사를 해서 나눠서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한 1800자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테스트에서 온 거를 보면은 방금 시도는 실패를 하긴 했지만 테스트할 때 만들었던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디스코드로. 그래서 H1 태그, H2 태그 개조식 같은 거 잘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00자가 넘지 않기 때문에 디스코드로 잘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커스텀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뉴스레터를 만들어주는 마지막 GPT 부분에다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금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하루 동안 어떤 느낌의 뉴스들이 있었구나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볼 수가 있죠. 보신 것처럼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로 보낼지 눈으로 보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용할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매일 반복하던 정보 검색이나 정리 시간을 영어로 만들어주죠. 처음 한 번만 세팅해두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정보만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나 불필요한 정보 없이 내가 원하는 핵심 정보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인데요. 메이크의 기본 원리만 알면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고객 문의 자동 응답, SNS 포스팅 자동화, 데이터 정리 자동화 등 여러 곳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이크는 무료 플랜으로도 충분히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뉴스레터 자동화 정도는 무료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더 복잡하고 많은 양의 자동화를 원한다면 유료 플랜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무료로 시작해서 그 유용함을 한번 경험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요즘 메이크를 사용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처럼 1인 기업가이거나 작은 팀을 이끌고 계신 분에게는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에게 맡기고 저희는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하는 개인과 소규모 조직들이 더 나은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것도 자동화가 될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보여드린 뉴스레터 자동화 그리고 메이크를 활용한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자동화 방법들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준비한 노코드로 시작한 메이크 자동화 마스터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이크의 기초부터 여러분의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줄 방법들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강의 정보는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강의를 구매하시면 20% 할인된 가격에 강의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 절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